찌질한 왕과 찌질한 신하, 그리고 찌질한 남자들이 있었다. 어느 날 이웃 왕국에서 쳐들어오자 찌질이들은 적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할까 두려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살할 것을 종용을 하고 자신들은 도망을 갔다. 전쟁이 끝나고 잡혀갔던 여인들이 돌아오자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여인들의 죄라며 환양녀를 환양년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고 그들이 낳은 아이는 호로 자식이라 천대를 하여 어린 가슴에 못을 박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살아 돌아와 고맙다고 해야 할 것만 참으로 찌질한 남편이고 찌질한 나라이다. 병자호란 당시의 조선의 풍경이다.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이번 영상은 여인들의 한이, 여인들의 눈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많이 흘러갔을 홍제천에서 시작을 하려 한다. 홍제천은 종로구 구기동 평창동에서 발원하여 홍제동 남가자동 성산동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으로 조선시대의 이 하천 연안에 중국의 사신이나 관리가 묵어 가던 홍제원이 있었던 까닭으로 홍제원천이라고도 하며 새검정의 맑은 냇물이 홍제동에 이르면 모래가 많아서 물이 늘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 흘렀던 까닭이 일명 모래내 또는 사천으로도 불렀다. 상류에는 인조반정과 연관된 새검정이 있고 새검정 상거리 부근에는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 쌓은 탕춘대성과 홍지문이 있다. 홍제역 2번 출구에서 무학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새마을 금고 앞 인도변에 홍제원 터 표지석이 있다. 새마을 금고 옆 골목 안으로 있는 홍제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 일대가 우리나라 첫 국립여관 홍제원이 자리했던 곳이다. 중국 사신이 도성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던 장소이며 세종 이후에는 여관 역할 외에도 빈민구제뿐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약을 지어주는 장소로도 활용을 하던 곳이다. 홍제천은 병자호란 이후의 아픔과 근대에는 전쟁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건물까지 이 땅의 다양한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도 흐르고 있다. 홍제천변에 5층 건물로 세워진 유진상가, 1층과 2층은 상가, 그 위에 층은 아파트가 있었지만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며 4층과 5층은 뜯겨지고 지금은 3층이 된 건물. 이 건물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넓게 지어져 유사시 탱크 진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유사시에는 건물을 폭파하기를 막는 방어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다. 유진상가 1층 과일상점을 따라 걷다 보면 상가 끄트머리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온다. 계단을 내려가면 복합문화 공간인 홍제유연이 나온다. 물과 사람의 인연이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지금 보는 작품은 조선시대 환양녀 이야기에 비춰진 홍제천은 억울하게 외면받던 여인들을 위한 치유의 장소였다고 하여 따뜻한 온기를 담은 빛의 향연으로 평온한 정서를 재현하고자 한 온기라는 작품이다. 과연 그 여인들은 치유가 되었을까? (9년) 전 정묘호란 때 포로를 풀어주는 대가로 재미를 본 청군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잡아들였다.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태종 앞에 항복을 한 인조는 한순간의 굴욕이지만 잡혀간 백성들의 고통은 그때부터였다.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남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인들은 아니었다.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내와 며느리를 내치려 하였다.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도 음탕함으로 절개를 잃은 것이 아니니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을 최명길이 덧붙이며 가나자 인조는 이혼 및 재혼 불가의 명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들어 이혼을 청하는 사돈 집안의 이혼을 허락하자 그 후 이혼 신청의 상소가 밀려들자 고민 끝에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홍제천을 이곳에서 몸을 씻으면 정절을 회복한 것이니 정조를 문제 삼아 이혼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명을 내리고 회절강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양반들은 첩을 두거나 구박을 하여 쫓아내고 쫓겨난 여인들은 친정에서도 시댁 귀신이 되라고 돼 쫓아내니 갈 곳 없는 여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지 못한 여인들은 비구니가 되거나 몸을 팔아 연명하거나 아니면 청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한다. 병자호란 후 돌아온 여인은 5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 1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니 과연 홍제천이 치유의 장소이며
따스한 온기로 그 여인들을 홍제천의 이름처럼 널리 구제했을까? 아마도 모자란 왕이 다스리고 유학을 맹신하는 멍청한 정치인, 그리고 남성 위주의 찌질한 남편들을 가진 여인들은 이 나라에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죽어갔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300여 년 지나서 다시 반복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한 후에 임시정부가 귀국해 환영식을 벌이고 광복군이 귀국해서 기세를 올리고 학도병들은 끌려갈 때와는 반대의 당당함으로 개선 아닌 개선을 하고 돌아와 조직체를 만들고 법석일 때 위안부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여자들 스스로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워 숨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나라의 체면이 까기고 위신이 손상이 된다 여겨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것이었을까? 여전히 찌질한 조상과 후손들이다. 사로잡힌 여인들이 비록 본심이 아니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개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조실록에 나오는 기록이다. 그렇게도 여인의 정조가 중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아니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리고 돌아온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야 한다. 홍제천 유진산가 부근에서 상류로 올라가 본다. 옥천암 마의보살자상 방향으로 가다 보면 포방터 시장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도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5군 영중 포 훈련을 했던 곳이고 6.25 전쟁 때는 포를 설치해 서울을 방어했던 장소였다. 전쟁 후 포대가 철수하니 빈 땅으로 남아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 시장도 열리고 포방터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옥천암 마의보살자상은 큰 자연석에 마의불을 새겨놓았다. 5m가 넘는 마의상 전면이 흰색 호분이 칠해져 있어 보도각 백불 또는 백의관음으로 불린다. 고려시대의 양식을 따르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며 여기서 기도를 올렸다는 전설과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아들 고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탕춘대성은 병자호란 이후 도성과 북한 산성의 방어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서울의 북서쪽 방어를 위해 세운 성곽이라 서성이라고도 한다. 세검정 부근의 탕춘대 일대에 군사를 배치하고 군량을 저장하기 위해 축성한 군사상 중요한 지역이다. 탕춘대성의 정문으로 홍지문이 있다. 중앙에 홍해문이 있는 축대 위에 단층 물루를 세웠다. 세검정이란 이름은 인조반정 때 이곳에서 김유 등이 광해군의 폐위를 의논하고 칼을 갈아 나를 세웠다고 한 데서 세검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모자란 왕을 세우기 위해 찌질한 남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정을 일으켰나는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 여인들은 그저 못난 남편과 못난 군주를 만난 죄이다. 그러니 무심코라도 환양년이나 호로자식이라는 욕은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겠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